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2개월 이내 여러분들께 다가올 어떤 천운이 있는지 리딩 준비해 봤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조커 2번, 4번, 3번, 1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지금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 여러분들이 좀 자기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든 말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 치유의 시간을 오롯이 좀 보내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외부 운 자체가 좀 나를 강압하게 하는 환경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연연해 한다라기보다는 그래, 너네는 그래라, 또는 사람들이 그래, 날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 옥죄려고 해봐라, 내가 그렇게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여러분들은 본인의 어떤 케어를 좀 하고 가고 계시는 그런 느낌들이고, 사회적인 운기조차도 일단은 좀 편안한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강압이라던가 뭐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 같은 것들은 있을지언정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할 만한 세력이 되지는 않는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가 나는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면 좋아하고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지향점을 생각을 하는 데다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 카드가 기본적으로는 자아 성찰이라던가 자기의 어떤 몸과 정신력에 대한 관리를 좀 이야기하는 카드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지쳤다던가 이러시면 사회적으로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는 내가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챙기고 가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만의 시간이라던가 명상, 요가, 스트레칭 아니면은 이제 우리 멘탈 케어 같은 것들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병원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담 치료 같은 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를 케어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움직임이 많다라던가,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앞질러 나간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적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을 좀 잘 케어하고 가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게 좀 길어지면은 처지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약간 잔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힘들어서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쉰 지 한 두어 달 되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 회사 안 다닐 거야? 이제 사회생활 안 할 거야? 제 엄마는 조바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의 어떤 강압이라던가 외압이라던가 여러분들을 좀 뭘 시키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어요. 회사 생활도 여러분들이 약간 보수적이고 내가 나만의 시간이라던가 퀄리티를 가지고 가려고 바쁜 것보다는 퀄리티 중심을 좀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1번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회에서 도태돼요. 막 이런 식으로 좀 강압이라던가 이게 좀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느낌들? 예,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의 심지가 더 굳어요. 나는 나의 스탠스를 이렇게 유지할 거다 라고 하는 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 흔들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천운이 다가오는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만한 천운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사회생활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무나 회사가 나랑 안 맞아. 내가 결정을 잘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런다라고 하면 이걸 바로 잡을 만한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나한테 맞는 곳으로 가게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요, 환경도 구비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자가 치유의 시간들, 내가 바라보는 나의 비전과 이상 목적, 또는 내 삶의 방향성 같은 것들과 함께 결부가 되어서 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능사는 아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고민의 끝을 좀 보게 되시면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뭐 들어오는 베네핏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휘둘리느냐, 그런 건 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됨을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직업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연애적인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은 있겠으나 이게 연애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감정이 수반되는 연애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해득실을 수반하는 그런 연애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직업이라던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선회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다라고 하면 나한테 맞는 곳을 좀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사회의 어떤 환경들이 나쁘다, 아니다, 선하다, 악하다를 떠나서 나랑 안 맞는다에 조금 더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도는 느낌이라던가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기에서 오는 베너핏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놓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드디어 결심을 해서 이것들을 끊어내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좀 하게 되시는, 지금 배가 나무 위에 걸려 있잖아요. 배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나무로 잘못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 방향을 잡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선회하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천운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 동기부여 같은 것들도 천운의 흐름을 좀 타게 되는 게 이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운이 안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하게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이 이동수의 전제 조건은 지금 있는 환경이 잘못되었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이 주변 환경이나 동네나 집이 나랑 안 맞는다는 것을 느끼고 계셔서 내가 바꿔줘야겠다, 환경을 바꿔줘야겠다, 방법을 바꿔야겠다, 내가 갈 길을 다르게 가야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결정짓는 그런 운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을 하게 되시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럴 만한 환경이 좀 구비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천운으로 무엇이 변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길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오고, 실제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그 길이 진짜 뭔가 나의 소명이나 원래 나한테 있었던 하늘에서 지정해주는 운명의 흐름에 가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이게 직업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천운을 잘 맞이하셔가지고 방향성을 나한테 맞는 곳으로 선회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던가 인기가 굉장히 올라간다던가 한 끝을 좀 보실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예체능인데 회사원이 되었어. 회사원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뭐 평타만 해도 진짜 다행일 정도로 그냥 안정적인데, 사실 예술가는 독보적이어야만 크게 성공하고 그 외에는 한 성공한 10%를 제외한 90%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분야이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안정적인 것을 좀 포기하고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내가 그 10%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갔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답이 되는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기를 사용하는 운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황의 카드는 연예인들한테서도 많이 보이는 카드예요.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명 그 종교의 위인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신은 아니지만 신의 대리인이라서 그 사람을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신실한 신도가 생기는데, 이걸 치환해서 보면 팬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기수가 많이 높아져서 실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인기를 요하는 분야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마케팅이라던가 남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 업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수가 들어온 것은 맞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경로 설정을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천운을 봤는데 방해 요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제 톤앤 매너라고 하죠. 우리 그 쉽게 말을 해서 일관성이 없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당장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죠.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 뭐를 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또 경로를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기를 사용하는 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발가락만 담갔다 빼는 느낌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방해 요인은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갈피를 못 잡는 마음도 있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끔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트러블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트러블 자체를 이용해달라에 조금 더 가까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수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뜬금없지만 가수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발라드를 하려고 했어. 처음에 나한테 그게 핏이 맞는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로가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발라드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힙합이 뜨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이 방해를 받겠죠. 나 발라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인기 분야의 어떤 콘텐츠를 하는 게 사실 내가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니까 나 무리를 해서라도 힙합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일이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라드를 준비하는데 힙합이 유행해. 그럼 뭐 콜라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힙합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톤앤 매너를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렇게 합의점, 타협점, 내가 그 트렌드를 타고 가면서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을 뒤집어 엎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의사결정을
심도 있게 잘해주셔야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로 가끔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경로를 변경을 하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 하필 이때 이런 게 터져? 왜 하필 이때 요런 일이 생겨? 이런 식으로 나를 방해하나? 시험에 들게 하나?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오는 어떤 챌린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거기 밀려서 지면은 페널티가 큰데, 이겨내면은 보상이 굉장히 빵빵하게 오는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테스트 같은 거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카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절대적이고 유일한 사랑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좀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만약에 내가 나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른인 나와 아이의 나가 있잖아요. 아이의 나가 막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막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하고 막 좋아하는 건 또 따로 있고 막 고민을 해.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어른인 나는 어린 아이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분리해서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솔직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답은 의외로 심플하게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지쳐서 이제 좀 그런 모습입니다. 건강은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과부하가 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사회적인 운이라던가 주변의 이제 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뭐 인복도 나름대로 있으신 분들이고 외부의 환경적인 부분들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과부하가 좀 많이 와 있다. 내가 번아웃을 좀 조심을 해야 할 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운기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승진이라던가 취업이라던가 이런 거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만약에 미취업을 하신 분들 중에 이 카드를 고르셨다라고 하면 내가 취업 준비를 하다가 이제 거의 끝을 본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더는 취업 준비 이렇게까지 못하겠다 해서 끝을 보시고 이제 취업이 되시는 운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달려오다가 결승선이 코앞에 있는 느낌? 근데 온몸의 기력은 다 썼어. 그래서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것 같진 않아. 요런 느낌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좀 한 번 거의 쓰러지듯 정신이 나갔어가지고 기억이 없는 시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 보는 느낌이거든요. 병원 좀 가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본인의 컨디션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야 있긴 하겠지만 이 감정에 짓눌리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건 대비해서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어떤 이슈가 막 발생을 하고 힘들게 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나의 회복력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막 들어오면 지치죠. 힘들죠.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내가 감정 면역력이 좀 낮아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신체의 면역력이 낮아지면 조금만 무리해도 감기 몸살 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한 면역력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민한 소리에도 쉽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의 감정 면역력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고리를 좀 끊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운기가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운기적인 측면들이 과거에 좀 나빴어요,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지금은 그 운기가리가 시작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안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시끄러웠던 주변 환경들이 정리되어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힘이 나실 만한 일들이 생기실 건데 지금까지 버티고 오시느라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병원을 다니신다던가 내가 상담을 받는다던가 하는 식의 케어가 분명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천운이 다가오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탈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네, 우리 여러분들 탈출이 이제 곧 조만간 이거 리딩이 2개월 이내 시점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2개월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탈출의 해답을 내가 찾아서 열고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커다란 짐과 부담을 덜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진력을 좀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무거운 배낭 지고 가다가 그 짐이 가벼워지면 발걸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속도가 붙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닿는 곳에 해결책이 생길 거고 이러한 상황을 내가 스스로 열고 나가게 되는 천운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들 운기가리 시기예요. 그래서 과도기에서 제일 정신이 없고 바쁘거나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육체적으로 좀 오실 수는 있거든요. 원래 과도기, 운기가리 시기에는 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이라던가 압박감이라던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흐름으로 가는 느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 코끼리가 굉장히 좁은 철창 안에 갇혀서 있다가 이 주변의 열쇠들을 이제 열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갇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방법을 찾아서 이 철창을 내가 열고 이 탑을 나가게 돼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철장을 나가는 방법은 이미 손에 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진짜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었던 게 뭐 취업이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가 너무 힘들었다던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대방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던가 이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벗어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었던 어떠한 그 감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되는 느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어깨가 가벼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깨가 가벼워지면 속도가 당연히 나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물살이 흘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노르젓지 않아도 내가 편안히 갈 수 있고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안 풀렸어. 나는 열심히 일하고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고 일을 했었는데 정말 안 풀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뭐 상사가 사라진다던가 여러분들을 폄하하던 누군가가 없어진다던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해제가 되면서 드디어 내가 내 세상을 좀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취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도 굉장히 신명나게 사회생활을 파이팅 넘치게 시작을 하실 수 있겠고요. 연애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상대방으로부터의 구속에서 좀 풀려나게 된다던가 아니면 저는 오히려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연애를 못하게 했던 환경적인 요인들이 해결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기가 풀려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운은요, 무언가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돈을 준다던가 뭘 해준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길에 있었던 그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치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발휘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천운의 흐름이라서 요거 여러분들 물 들어왔을 때 잘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천운으로 무엇이 변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진짜 여기서도 풀려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기하다. 여러분들 어디에 갇혀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편견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나의 한계점에 대해서 벗어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류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방해물로서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에서 풀려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나 사람이라던가 지금 뭐 돈 걱정 있으셨던 분들은 돈이 묶여서 매여서 이러셨던 분들은 그 돈의 자금줄이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실제 이 천운으로 무엇을 변하는지를 봤더니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예,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해방감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래로 처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해방감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끔 가다가 이러신 분들 보는데요. 그 조직 생활 자체가 되게 감옥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조직이 누구한테나 감옥인 게 아니라 유난히 그분한테 감옥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회사를 옮겼어. 그랬더니 세상에서 자기는 이렇게 권한이 많이 있고 자유롭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가끔 가다가 어떤 회사들은 정말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하나 한 템포마다 허들을 걸고 발 걸고 못하게 하고 일을 도와줘도 모자를 판국에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직장을 옮겼다던가 나한테 그 계속 태클을 걸던 누군가가 사라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날아다닐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중복해서 나와요. 무엇이 변하는지도 정확하게 자유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들이 딱 풀려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막 옥죄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값어치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었어도 그러지 못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애물들이 해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온 길이 막 수풀이 무성하고 나를 가리고 내가 뭘 헤쳐나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남들보다 동일한 에너지를 내도 더 멀리 못 가잖아요. 못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우거진 수풀이나 장애물들이 해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이번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던 거예요? 진짜 리스펙한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많이 힘드신다 하더라도요, 분명하게 그거 보상 받으실 거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진면목을 알아봐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주의점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탈출을 하는 키를 잡는 건 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회사다라고 하면 이 회사를 나와서 다른 데 이직을 한다던가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쓴다던가 이런 액션 자체는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하게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운을 봤는데 방해 요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돈만 보고 생각을 하시거나 다 이해타산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거랑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돈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그냥 이대로 있는다, 포기한다 뭐 이런 거라던가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번복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이 갈 길을 정했으면 그걸 심도 있게 밀고 나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유리한가? 저게 유리한가? 아, 요렇게 되니까 요게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와리가리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돈이라던가 물질적인 것에 치우친 생각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 방해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연봉을 여기가 더 많이 주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대로 있으면 밥도 주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주는데 이 야생으로 나가게 되면은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우리 회사를 나가면 이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은 더 크고 넓기 때문에 나아가셔야 된다,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렵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기운을 내려고 해도 쥐어짜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라?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카드는요, 분명히 긍정적이고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을 변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못생기고 매력이 없어도 거기에서 그 매력 포인트를 막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을 보게 돼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시각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자유를 가능성의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있어서 얻게 될 거, 이해관계를 가지고 가게 될 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고 확실하지만 내가 발을 딛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음을 믿어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운기가 훨씬 더 활짝 열린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하. 여러분들 혹시 회사집 일 중심적인 삶 뭐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좀 뭔가 사회적인 운기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의 분들은 지금 리딩을 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직장인 분이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 일 말고는 다른 걸 잘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회사 일에 좀 내가 매여 있다.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일로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충족감이 있다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가정주부로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사는 모습들. 나는 엄마니까, 나는 주부니까 내 일에 집중을 한다. 살림이라던가 아이 키우는 거라던가 거의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만 좀 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라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평온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진 않고 답답한 상황은 다소 있긴 하더라도 내가 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하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변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3번 대단해. 3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3번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평이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운기, 현재의 운기 자체는 안정적이다라는 말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라던가 임팩트가 있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고 좀 꾸준함, 안정적으로 운기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굉장히 다분히 자기 주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 남들 뒤에 숨는다던가 누군가한테 의지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해결을 한다. 약간 책임자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계시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랫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해결사처럼 해결을 해주고, 윗선에서 무리한 요구가 오면은 자기 선에서 잘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협의를 잘 하시는 분들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능력자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이런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천운이 다가오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수가 오네요, 여러분들. 네, 일단은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예상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걸 해볼까? 다른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동기부여라던가, 우리 동심 아시죠? 동심. 어린아이들의 마음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흥미가 좀 바뀔 때가 많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흥미가 갔다가 막 요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관심사라던가, 내가 인생을 사는 방식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내 인생을 환기하는 운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원동력이라던가 새로운 생각이 드는 게 운명적으로 들어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화의 운이긴 한데 이 변화의 운 자체가 뭔가 불편함을 동반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육아를 좀 하고 있는 가정주부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키우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숙제 봐주고 하는 게 일상의 루틴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이 조금 무료한 것 같아.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생각을 갖고 살다가, 그래도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성실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지점이 들어오는데, 왠지 내가 지금의 가정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막 발전을 이루어보는 그럴 만한 천운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직장인이신 분들도 지금 내가 해오는 전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에 또는 다른 산업군에 눈을 돌리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처음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설레임과 두근거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게 되는 그런 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의 질서에서 탈피를 해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동수 자체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던가 불편함이라던가 억지로 상황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그냥 사무직이에요. 회계를 보고 있어요. 해서 회계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유튜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여행 유튜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 휴가철들 있잖아요. 휴가철에 그냥 여행 가서 콘텐츠 찍어 올렸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당일치기 여행이라던가 이렇게 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는 콘셉트로 뭘 계속 더 해봐. 그럼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돼서 내가 회계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나의 직업이 여행 유튜버로 바뀐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내 일상에 스며들듯이 다가오는 변화와 이동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운으로 무엇이 변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을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세상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직업도 존재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도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 삶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인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광고를 찍고 있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연을 나가고 있네. 그런 삶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 그런 삶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물적인 부분의 축척이라던가 내가 내 것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주부를 계속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야. 그러면 우리 집 가정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보통의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내가 그렇게 벌어온 돈을 운영을 해나가는 나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뭔가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변화를 거치게 돼서 여러분들이 남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 내 인생으로 만들게 되면서 내 몫에 자산이 생긴다던가 내 이름자를 걸게 된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들을 좋게 하고 남들을 이롭게 하고 남들을 케어하고 이래 왔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롯이 본인 것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도 보통은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나를 독보적인 위치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가끔 스페셜리스트들인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 이름을 대면은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팀 단위로 움직이지 한 명의 스페셜리스트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언가 눈에 띄어서 정말 여행 유튜버로 내가 전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팀 단위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컨텐츠가 되어서 내 이름을 건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나의 자산이 생기게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을 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집이나 차나 뭐 땅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저는 저의 채널을 갖고 있죠. 이것도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걸고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채널인 거잖아요. 뭐 다른 타로 리더들도 있잖아요. 그건 그 분야인 거고 어쨌든 그 분야 안에서 이 채널을 영위하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은 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자산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동의 재산, 공동의 목표, 공동의 성과 이게 당연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들의 삶을 좀 살게 되실 것 같아요. 뭐 가수이신 분들도 보통 이제 가수도 팀이 있고 나를 같이 서포트해주는 우리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거지 나의 성과가 오롯이 나의 성과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분으로 대표가 되죠. 아무리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세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래를 그 사람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 네임이 있다고요. 그렇게 무언가에 나의 이름을 적어놓게 돼서 내가 갖게 되는 게 있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잘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운을 받는데 방해 요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리딩을 하는데 지금 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문의 카드가 결정을 좀 와리가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럴 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정의 번복이라던가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망설임이라던가 이런 게 가장 큰 방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사결정을 하실 때 내가 세상이 변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5번의 펜타클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저런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에이, 내 거는 아니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거. 이게 진짜 방해 요인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분야에 발을 담게 되면 발을 담그시면 되는데 아니지 하고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오히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가끔은 이끄는 방향대로 모른 척하고 이끌려 나가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등 떠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지. 취미 삼아 해보지. 가볍게 해보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아요. 지금 이 두 카드에서도 이 시작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무겁거나 진지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 놀이가 직업이 되고 취미가 나의 돈벌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고 잘해야지, 목표 달성을 해야지, 나의 KPI는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매게 되는 것은 더 강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대단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걸 바라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일관성 있게만 가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청해 볼까를 고민하는 거, 이런 문제 해결 방식도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니까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합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조용한 가운데 명상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삶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진정한 만족인가? 나는 나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지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노이즈가 없는 곳을 좀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일을 한다거나 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이 시끄럽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템플스테이를 좀 간다던가 내가 혼자 등산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용한 가운데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고요한 가운데 잘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가야 되는 가이드가 나온다. 해답은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가이드를 못 보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러운 집에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단 쓰레기부터 치워야겠죠. 불필요한 것부터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내가 거기에 어딘가 보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하고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 주변의 쓰레기나 주변의 부산물들을 치우지 않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주변의 부산물, 주변의 쓰레기 같은 이 노이즈를 피해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한번 오롯이 보내보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일은 쉽게 풀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신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나 혼자만 캐리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감정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쳐있다라는 측면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돈 버는 사람이 나뿐이 없어. 그러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보니까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겉까진 괜찮아. 근데 나만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많이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나 답을 찾을 때 나 혼자만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이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뭐 바쁘게 하겠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내가 온전히 A부터 Z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가족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돈을 버는 분이 지금 4번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조합이 좀 나오거든요. 사회적인 운기라던가 내가 사회생활 자체는 잘하는데 문제는 온전히 혼자 책임을 떠맡고 있는다는 거죠. 나도 기대고 싶고 힘든데 그럴 만한 구석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현타가 좀 오고 어느 때는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하는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경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응석도 부리고 때도 좀 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격적으로 장남장녀라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매우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본인한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의 느낌이고요. 저도 사실 우울증이 심하게 왔을 때 상담을 초진을 좀 길게 했는데, 그때 그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리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어른이 돌아가신 것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변에서 누가 옆에 지나가다 넘어졌어. 근데 그것도 내 탓인 것 같은 거야. 약간 이런 타입이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좀 가혹한 면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가올 천운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온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대어서 쉴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갑자기 울컥했어. 아,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진짜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요. 연애는 뭐 무슨 연애겠어요. 그냥 저희 집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요.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진짜 그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하면 나의 의미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는 쉼터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내가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고,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던가 이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 힐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소울메이트를 만나시게 되나?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결혼수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카드에서는 이게 꼭 이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동성이라도 내가 마음을 터놓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을 믿고 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인복이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이런 거 나도 안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때쯤 되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의 인복을 안 쓰고 모아놨나 보다.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라워 스피릿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정이 꽃에 기대어 있어요. 이 요정은 원래 꽃을 피우는 존재인데 자기가 피운 꽃에 기대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면서 힐링이 되어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맞닿아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공생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옆에 러버스 카드가 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찐 사랑입니다. 동성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귀인이 정말 들어온다. 내가 나를 기댈 수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혼자 있고 외로운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결이 맞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천운이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운이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자연스럽게 그리게 될 거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던가 사회적인 성공도 같이 그리게 된다라고 해서요. 꼭 이성운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업자라던가 사회에서 만난 선배라던가 후배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정말 의존하게 되는 직장 동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오래가는 지인으로 남게 되고, 우리가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윈윈하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성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소중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운으로 여러분들의 무엇이 변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돈이요. 여러분, 잘 한번 이분 손 붙잡고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내가 미처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그것에 대한 성공과 성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만 고군분투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인수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금전적인 풍요와 안정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이 스트렝스 카드도 러버스 카드와 함께 연인을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손발을 맞춰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스트렝스 카드는 이 사자와 여자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고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이 들어오는 그런 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엠프레스 카드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카드라서 연인수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진짜 결혼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아이도 생기고 우리가 진짜 그 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연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여러분들은요, 인간 불신이 지금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전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인간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 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열어서 귀인수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 분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잘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는 조력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 여러분들 성과 안 났던 것들도 성과가 나고 돈도 벌게 되고 내 목표도 달성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운을 봤는데 방해요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 불신. 미리 낙담하지 마라. 내가 못하고 안 되고 부정적인 거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극단적으로 내가 너무 파이팅 넘치고 화이팅! 힘내자!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단적인 감정이죠. 일단 극단에 놓여있는 감정인데 이 베이스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돼도 되게 하자가 안 되니까 힘들어.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들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이 표출이 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요, 미래를 좀 바라봐야지 과거를 자꾸 바라보는 것들이 방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을 봐야 되는데 가끔 백미러를 보긴 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5번의 컵카드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예요. 과거에 내가 저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운전 아까 저렇게 할 거, 이렇게 할 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눈앞에 있는 신호가 중요하고 눈앞에 있는 길이 중요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시기보다는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본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내가 막 추진력을 갖고 막 나아가고 너무 몰입해서 시간 쓰고 막 파이팅 넘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잘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날 서서 텐션이 높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파이팅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과부하로 올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운전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 신호, 내가 지금 130을 밟으면 저거 신호 안 걸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전운전하고 잘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걸 막 저돌적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부분들 제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픈 마인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세요. 인간 불신, 일단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어떠한 편견이라던가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씌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에 한꺼풀 씌어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편견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공식 같은 것들이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 던져달라.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우리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세상은 빨간색이야. 굉장히 불타는 세상이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안경을 벗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제대로 된 색이 보일 거잖아요.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객관성을 견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만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뭐 나의 가족들이 콩나물값 100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보려고 또는 내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막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힘들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색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색안경을 딱 벗어 던지니 내가 그들한테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기대고 서로 주고받는 힐링의 시간들이 우리가 미래를 더 자연스럽게 넓게 그리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기가 풀리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온 카드라서 어느 측면이 맞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쁘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놀라운 게 채널마다 그 구독자분들 특성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바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저도 바쁘지만 저도 할 일이 굉장히 쌓여있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쁘다. 그리고 내가 현실적인 부분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것도 많고 나는 나의 성과를 잘 챙겨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죠. 누군가가 좀 쉬어 이래도 잘 안 쉬시는 분들이 좀 여기에 속해요. 눈 돌리면 이것도 하고 눈 돌리면 저것도 할 거 막 이런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사회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의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이시고 아니요 저는 집에만 있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뻘뻘거리고 다니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집안일 같은 경우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를 한다던가 집안일을 할 게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있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세상을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평온하다, 잔잔하다, 수용적이다 라는 느낌이랑은 좀 다르게 나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가 다 이제 돈을 번다던가 회사 일을 한다던가 성과를 얻는다던가에 쏠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과 잘 지낸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사람들이고 경쟁사는 경쟁사고 나는 내 거. 여기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제 주변을 폭넓게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인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그 회사 일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냥 연락 두절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는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분들 약간 그런 타입이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 몰입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주변 운도 그런 우리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카드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슈트도 지금 다 완드나 펜타클이라서 감정이나 정신력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만 꽂혀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만 보여줘요. 그래서 뭔가 설레이는 감정? 뭔가 타인과의 대화나 교류, 즐거움 이런 거랑은 좀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냥 회사집, 사업이라던가 나의 공부라던가 여기에만 굉장히 꽂혀 계시는 느낌들이 굉장히 있고 주변 상황조차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우리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천운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는 사람이 좀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이분과의 관계가 뭔가, 비밀 연애 같은 느낌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게 평이하고 안정적이에요. 일 열심히 하시고 바쁘시긴 한데 여기 뭔가 기복이나 변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금도 없는 기복이나 변수가 더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천운이. 근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 일상에 어떤 안정감이라던가 편안함을 좀 가져다 주는 느낌이기도 하고 내가 내 것을 공고히 쌓고 가는 느낌인데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좀 다가오는 모습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승이라던가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어떤 주변 사람이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사람이 하나 다가오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쌓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 맞네, 합이 맞네, 사우나 같이 가자,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사람도 나를 간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 간을 보는데 나쁜 의미의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취향이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아,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잘 맞춰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서로 관찰하는 기간이 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는 사람인데 인생의 스승님이나 선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상급자가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바쁘고 정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오게 되면서 상황 정리가 싹 다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은 아등바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쳐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오게 되면서부터 해답이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도 풀어봤다 저렇게도 풀어봤다 아 답이 뭐지?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딱 오게 되면서 이거는 이런 공식을 써봐 해서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네? 이제 길을 알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운기가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더 안정감을 갖게 되고 실속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계속 바빠. 일을 계속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자기 개발이라던가 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도 짬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분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상황 정리가 싹 되게 되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공백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한다던가 내가 투잡을 벌려본다던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무엇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가시고요.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돌적으로 친해지려고 구태여 억지스럽게 접점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과 좀 맞춰가는 시간은 좀 있을지언정 한번 합이 맞게 되면은 굉장히 잘 맞게 되는 모습들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상급자의 느낌이 있어요. 상사라던가 언니, 형, 오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동갑이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봤을 때 성숙한 느낌? 이 사람은 나보다 전문가다, 잘 안다의 느낌에 좀 속하고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연인 관계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동료나 뭐 친구, 선배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깝고 운동을 하러 가게 되시면은요, 내가 그냥 제멋대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돼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시는 인간관계를 잘 받아들이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을 정리하시는 데 써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칠교놀이 아시죠? 칠교놀이. 나무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저렇게 정리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막 이렇게 맞추는데 이분이 오니까 싹 정리가 돼. 그럼 나 이거 하나 해결했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의 타입인데 하여간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는 천운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천운으로 여러분들의 무엇이 변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배우고 싶으신가? 지금 공부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좋은 분 만납니다. 이분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찐 능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제가 직장인이긴 한데 아카데미 다니려고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니세요. 이 카드 뽑으셨다라고 하면 진짜 내 인생의 멘토, 스승님 만나게 되는 운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천운을 좀 잘 잡아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에 두었던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내가 거기에서 정점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고 직장 잘 다니고 계시는데 저는 그 그림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일러스트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면 그거 배우러 가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을 알아봐주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시는데 이 선생님도 막 제가 봤을 땐 성격으로 보면 아이에 가까워요. 내성적인 분에 좀 가까운데 진국이다라고 하죠. 진국이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왜 이 선생님이 안 유명해졌을까?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 정도의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대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요, 진짜 귀인 중에 귀인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경로를 아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내가 뭐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 우연하게 온 선배나 누군가가 이런 케이스다라고 하면 이분과 여러분들이 손붙잡고 무언가를 하셨을 때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된다까지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성취를 크게 보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승진하는 운도 돼요. 좋은 선배가 경력직으로 사회 선배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랑 좀 손발 맞추어서 무언가를 잘 한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공은 여러분들의 공인 것으로 인정받게끔 해주는 사람이에요. 뭔가 가끔가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들이 잘해놓은 거 자기가 이렇게 슈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한 거 여러분들한테 인정이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게 결국에는 나의 사회적인 성공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분이랑 좀 오랜 관계성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천운을 봤는데 방해 요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명정대한 건 좋은데요. 인정이라던가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지나친 선긋기 있죠. 이게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그냥 공적인 사이야 라고 하고 어느 순간에 선 싹 그어버려서 그 사람과의 접점이 적어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방해 요인으로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고 공사 구분을 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경계가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앞서도 현재의 상황이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연락 두절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일종의 선긋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게 방해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람을 대할 때 이해득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의 뭐 인간관계적인 부분이 감정이 섞이지 않고 그냥 돈이나 공과에 대해서만 관계를 맺고 끊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꽂혀 있기도 하고요. 감정을 내어준다라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으면 대화도 잘 안 섞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게 좀 방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 좀 마음 열어주시고 받아들여주시면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성공운이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은 오히려 이 부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봄바람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겨울이라서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면 추웠을 건데 이제 봄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봄바람을 잘 맞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훈풍이고요. 이 봄바람이 여러분들의 얼어있던 땅을 녹여주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풍요롭게 만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경직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겨울이었으니까 내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긴 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음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 카드에서도 직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경직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직도 좀 풀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약속을 하고 있어서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2개월 이내 우리 여러분들께 다가올 천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비추어 보셨을 때 이 천운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운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커다란 변화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 맞이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